제가 방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은 NBA 플레이오프 경우의 수라든지 물부 뭐 이런 것들 할 건데, 들어가기 앞서서 형님들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시게 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렇게 NBA가 이제 시즌 막바지가 다가옴에 따라서 순위 싸움이 굉장히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팀들이나 이미 시즌을 포기한 팀들이나 플레이오프, 플레이인 진출 이런 것들에 엄청난 이런 다툼이 있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동부 컨퍼런스는 보스턴은요, 정규 시즌 1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남은 경기들이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외를 했고, 지금 순위 싸움에 한창인 팀들, 이게 순서대로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쭈르륵 나열을 했는데, 일단은 이거 보면은 이게 위부터 1등부터 6등까지 이렇게 잘라놨고, 여기까지 플레이오프 다이렉트 진출이죠. 그리고 네 팀들 플레이인 진출권, 그리고 그 밑에 팀들은 이제 플레이오프 아웃된 팀들이거든요. 지금 동부나 서부나 10위 미만은 전부 다 이제 다 나가리가 됐어. 브루클린 밑으로는 전부 플레이오프에 플레이인조차도 진출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서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스턴도 아웃이 됐죠. 휴스턴 밑으로는 전부 다 서부도 플레이오프 아웃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가능성 있는 팀들 쭉 보면은 제가 진하게 놓은 팀들 있잖아요. 먼저 미러키 같은 경우는 남은 일정들이 전부 플레이오프의 진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입니다. 한마디로 미러키는 일정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올랜도와 지금 3등이 올랜도인데, 올랜도와 두 번의 경기를 이렇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랜도랑 미러키가 서로 2, 3위 싸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특히 미러키는 오늘 또 보스턴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남은 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정도는 일정이 쉬운 편이죠. 보면은 이게 진하게 해놓은 팀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들의 미련이 있는 팀들, 표시 안 된 팀들은 이제 미련이 없는 팀들이다. 플레이오프 아웃이 됐거나 이미 순위가 확정이 되었거나 그런 팀들이에요. 그래서 일정을 쭉 보면은 뭐 어느 팀들이 이게 진하게 표시된 경기가 많은 팀들이 일정이 빡센 거겠죠. 그런 팀들이고, 여기 왼쪽 보면은 이게 남은 일정상 난이도 순위거든요. 이게 동부만 정리를 했는데,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NBA 30개 팀 중에 남은 일정이 가장 수월한 편에 속한다고 해요. 시카고나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반면에 미러키 같은 팀들은 남은 일정이 굉장히 어렵다. 전부 다 플레이오프에 이런 미련이 있는 팀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특히 보스턴이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동기부여 만빵인 올랜도를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좀 보면은, 일단 동부 앞서 말하기 전에 앞서서 순위 상정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이게 NBA가 총 82경기를 치르게 되고, 지금도 보면은 왼쪽에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올랜도, 뉴욕,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이 전부 다 46승이거든요. 그 와중에 클리블랜드는 한 경기를 더 하고 패배가 많아가지고 지금 승률상으로 지금 뉴욕에 살짝 뒤져 있다. 근데 보면 올랜도랑 뉴욕이 46승 32패로 동률이야. 근데 왜 이게 순위가 3, 4등으로 이렇게 됐냐? 얘네들이 이러면은 승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타이브레이커로 봅니다. 타이브레이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맞대결 전적에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올 시즌 뉴욕 닉스랑 올랜도 매직이 맞대결상으로는 올랜도가 3승 1패예요. 그래서 맞대결 전적에서 올랜도가 앞서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랜도가 3위에 있는 거고, 혹시라도 얘네들이 맞대결이 2대2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자 디비전 순위를 봅니다. 동부 컨퍼런스 뭐 퍼시픽 디비전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각자의 디비전에서 몇 등에 있냐. 예를 들어 뉴욕이 본인 디비전에서 3등이고 올랜도가 뭐 2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올랜도가 위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까지 동률이다. 그러면은 컨퍼런스 내 성적, 동부 디비전 안에서 승률이 어땠냐, 동부 팀들을 얼마나 잘 팼냐, 그런 것들을 따져요. 이런 식으로 순위 산정 방식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승수라든지 최종전까지 갔을 때 승수나 승률이 동률이 될 가능성이 많은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승률, 타이브레이커 순위, 어느 팀들이 상대전적 우위인가, 뭐 디비전 순위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거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그때 가서 순위가 어떻게 될 거다. 얘네들이 오늘 패하고 승리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스턴이 1시드가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2등이랑 15승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동부는 보스턴이 압도적인데, 지금 2위 밑으로는 전부 다 승수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마이애미까지 2등부터 8등까지는 승수 차이가 4승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동부가 타이트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적힌 대로입니다. 그냥 뭐 미러키 대 올랜 남은 두 경기에서 순위 결정전이 될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미러키나 올랜도나 한 경기라도 빠그라지면은 뒷순위 팀들한테 잡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고, 뉴욕이나 클리블랜드 얘네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미러키랑 올랜도랑 막 엄청 싸워가지고 하나가 튕긴다, 하나가 패배를 쌓는다. 그러면은 뉴욕이나 클리블랜드 어부지리로 주술 수도 있죠.
그리고 직전 라운드 인디애나가 마이애미 승리를 하면서 인디애나가 7위에서 6위로 갔고 마이애미는 6위에서 8위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뭐랄까 현재 그 승수도 하나 모자라기도 하고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좀 이득을 보는 상황이 있었다.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 보면은 동부는 요즘에 미러키도 어딘가 삐리하고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조금 애매하거든요. 얘네들이 특히 마지막 막바지에 들어서는 클리블랜드가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특히나 직전 경기 클파한테 거의 뭐 한 10점 차, 15점 차 넘게 앞서다가 그 경기를 역전을 당하기도 했었죠. 클리블랜드가 전반전에 한 80점을 때려 박았는데 무튼 요즘에 클리블랜드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가 돌아온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부지구는. 그 다음에 서부 역시나 지금 남은 일정들이 타이트한 팀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1, 2, 3등 지금 순위상으로 보면은 1, 2, 3등이랑 그 밑에 격차가 조금 있어요. 1, 2, 3등이 전부 다 55, 6승 정도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클리퍼스가 50승, 댈러스나 피닉스가 48, 46승인데 지금 피닉스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 5위 위로는 그러니까 클리퍼스나 댈러스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자리가 예상이 되는 중이고 미네소타, 덴버, 오클라호마는 1, 2, 3위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맞대결 전적 승률이 동률이라고 하면 이렇게 미네소타, 덴버처럼 타이브레이커 상으로는 미네소타나 오클라호마가 기분이 좋다. 특히 오클라호마는 아마 덴버한테 타이브레이커가 앞서는 걸로 알고 있고 미네소타는 아마 동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오클라호마랑. 무튼 타이브레이커 상으로는 오클라호마나 미네소타가 기분이 좋다. 덴버는 남은 경기들에서 패배를 쌓는다거나 하면은 3위까지도 팀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피닉스부터 밑으로 얘기하면 피닉스가 지금 46승, 뉴올도 46승, 세크 45, 랄 45, 뭐 이런 식인데 6, 7, 8, 9까지가 되게 타이트해요. 아무래도 골스는 글쎄 오늘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골스가 플레이인에 머무를 것 같아요. 골스는 아마 6위권까지는 좀 어렵고 골스는 저는 플레이인에 머무를 것 같은데 여기서도 순위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클리퍼스는 요즘 하락세였는데 조금 좋아졌다. 그리고 카와이가 슬슬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남은 이제 일정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클리퍼스가 3위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4위 자리에 만족을 할 것 같고 한 경기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가 있다. 체력 안배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도 직전 경기 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피닉스 상대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추격의 발판도 마련을 한 상태이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잉그램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레이커스의 요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플레이인 탈출까지도 노려보고 있어요. 어쩌면은 오늘 이제 골스한테 만약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레이커스는 지금 피닉스, 뉴올, 세크라멘토 여기 중에서도 다 이제 레이커스가 가장 분위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 정도로 레이커스가 현재 폼이 좋다 그런 것들은 보이고 하지만 이제 승률이 동률이다 그런 경우에서는 타이브레이커로는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오늘 남은 경기를 어지간해서 대부분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잘하면은 6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만은 쉽지만은 않다 그 정도 얘기는 해보고 그리고 피닉스가요 지금 6위기는 한데 남은 일정들이 전부 빡빡해요. 이거 보면 피닉스는 남은 경기 클리퍼스와의 2차례 경기 그리고 세크라멘토, 미네소타와의 경기가 남아있다. 특히나 3경기가 원정입니다. 클리퍼스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놔줄 만도 한데 그 이후 세크라멘토 맹추격하고 있죠. 어떻게든 세크라멘토가 피닉스 자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미네소타도 사실 마지막 경기쯤에는 어느 정도 순위가 확정되면 좀 천천히 임할 수도 있긴 한데 무튼 피닉스는 이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미네소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상대를 좀 골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이 되고 일단 레이커스가 3경기 남았는데 멤피스라는 쉬운 상대를 하나 앞두고 있고 뉴올리언스랑 골스전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나는 오늘 레이커스는 골스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골스도 보면은 오늘 레이커스전을 잡는다고 치면은 포틀랜드랑 유타라는 쉬운 상대를 앞두고 있고 뉴올리언스 정도만 집중을 해주면은 잘하면은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이런 홈 어드밴티지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이제 세크라멘토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정이 있다. 최종전이 포틀랜드 홈이긴 하지만 포틀랜드와의 홈 경기긴 하지만은 오클라호마를 상대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동기부여가 만빵인 뉴올리언스나 피닉스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뉴올리언스는 오늘 포틀랜드전은 쉬워요. 하지만 남은 경기 세크라멘토, 골스, 레이커스 특히 골스랑 레이커스라는 이 막바지 들어서 폼이 이빠이 올라온 팀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들이랑 해가지고 어떤 바탕으로 한 경기 한 경기씩 줄여가면서 남은 일정들 이제 난이도라든지 순위 싸움에서 어느 경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경우의 수라든지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이쯤에서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경기들이 꽤 있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기는 해요. 아직은 좀 윤곽이 덜 드러났어. 뭐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요즘에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8위에 위치해 있긴 하다. 하지만 레이커스나 골스의 맹추격을 받고 있고
오늘 또 오클라호마가 스가랑 제이더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레인 피닉스까지 하고 피닉스, 뉴올, 세크라멘토, 랄, 골스 여기 중에서는 저는 세크의 폼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클라호마전이 상당히 조심해야죠. 자, 이제는 좀 오늘은 그래서 저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분석은 조금 시간을 좀 줄일 거예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 오늘 보시다시피 맥시, 라우리, 뭐 해리스, 엠비드까지 되게 퀘스처너블이 많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필라델피아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쩌면은 6위까지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필라델피아가 동부가 굉장히 타이트한데 필라델피아가 어쩌면은 이제 플레인도 면할 수도 있다. 남은 일정들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했었고 리그에서 가장 수월한 축에 속한다고 했었고 오늘 디트로이트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갖고 오늘 경기에서 엔비드한테 휴식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뭐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 맞대결 전적 한번 볼게요. 일단은 최근 필라델피아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7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전에 뭐 한 번씩 부러진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도 엄청 연승이 있었어요. 보면은 총 17대 2다. 한마디로 디트로이트는 그야말로 필라델피아 밥이었다는 소리거든요. 맞대결이 상대 전적이 최근 19경기 기준 17대 2면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뭐 그 기간 동안 이제 필라델피아 과거에는 좀 긴 이런 탱킹 과정도 거쳤었고 탱킹을 좀 벗어던진 이후 엔비드나 뭐 펄츠 같은 애들 드래프트하고 버틀러 내려오고 막 그러면서 벤 시몬스 뭐 드래프트하고 하면서 필라델피아는 디트로이트는 많이 부숴왔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이미 시즌이 끝났고 내일 경기 이제 폰테키오가 아마 못 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글쎄 커닝햄이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경쟁력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경기는 쉽게 볼 것 같고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브루클린전에서도 전반전을 57대 46으로 11점 차로 리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전반전에 브루클린이 워낙 안 터지고 디트로이트는 나름대로 잘 터졌는데 결국 후반전엔 103대 113 4쿼터 때 거의 뭐 20점 차 가까이 패배를 하면서 그 경기를 역으로 마인을 당했거든요. 디트로이트가.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땐 디트로이트는 뒷심도 없고 지금 현재 라인업도 참 암담하고 아웃사르 탐슨이나 스튜어트 이런 친구들도 결장이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이런 거대한 마인값 14.5는 조금 걱정이 된다. 그 정도 얘기는 해볼 것 같고 저는 뭐 요즘에 직전 경기는 메시가 없었음에도 필라델피아가 샌안토니오랑 엄청나게 많은 다득점 경기를 했었었죠.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을 보고 있기는 하네요. 이게 가끔 디트로이트가 지금 보면 최근 7경기 동안 이런 득점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긴 해요. 그래갖고 과연 디트로이트가 필라델피아 상대로 100점을 넘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는 220점이면 오바를 보는 게 맞고 필라델피아가 최근 엔비드 복귀 이후의 득점력들 최근 5연승까지 포함해가지고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필라델피아가 평균적으로 120점을 넣고 있다. 실점은 110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필라델피아가 무난히 많은 득점을 해줄 것 같고 디트로이트가 100점 미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오바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 대 인디애나 경기는 이 경기는 토론토가 일단은 별다른 미련이 없는 경기죠. 근데 인디애나는 지금 아까 6위였던가? 6위까지 도약을 했고 필라델피아의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동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남은 한 경기 모두 이겨야지 본인들의 이런 플레이인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인디애나한테는. 일단 토론토가 내일도 지금 퀴클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바렛은 돌아왔지만 퀴클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인사이드 수비가 약한 점. 악바지 같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바렛도 그렇고 높이가 높지 않다. 올리닉도 키가 7%이긴 하지만은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죠. 반면에 인디애나는 토론토의 이제 상대팀의 림 공략, 림어택에 상당히 최적화된 팀인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토론토 상대로 인디애나가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3점 같은 것들이 조금 안 터지더라도 토론토의 인사이드를 공략을 할 만하다. 그래갖고 일단 인디애나가 조금 더 보장된 공격 루트가 있다는 생각은 있긴 한데 근데 이건 토론토가 내일은 막 그 게트주도 그렇고 바렛도 그렇고 다소간에 3점 슛으로 승부를 많이 볼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에 토론토의 그 미러키 상대로 이겼던 거나 워싱턴 상대로 150점이 넘는 승부들 이게 바렛이 돌아오고 나서는 토론토의 득점력이 많이 살아났어요. 중간에 한번 미네소타한테 85득점에 그친 적이 있긴 했는데 그 경기도 RJ 바렛이 없던 경기였었고 그 전에 막 돌아온 거 보면 필라델피아랑 120대 135, 레이커스랑 111대 128 이런 식으로 오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인디애나 뛰는 팀에 속하고 최근 7경기 동안은 118점이긴 하지만 이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었었거든요. 난 여러 가지로 이 경기도 일단 오바를 본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 다소간에 글쎄 인디애나가 전보다는 점수가 많이 안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240점 근처의 기준점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굳이 보라면 오바가 맞는 것 같고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볼게요. 하지만 마해는 11.5 조금 까다롭긴 하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샬럿 대 댈러스 경기. 댈러스는 지금 서부 5위 자리가 어지간해서는 확정적이에요. 아무래도 1, 2, 3등 여기 이상은 어렵고 4등 클리퍼스를 잡는다고 한데 그냥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에 족하죠. 그래서 일단은 댈러스는 네, 뭐 아래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표상으로는 밑에 있는 팀들 뭐 피닉스 비롯해가지고 이제 2승 차이거든요. 댈러스가 아주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은 경기들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런 샬럿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경기는 가져오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뭐 샬럿도 딱히 큰 미련은 없고 최근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댈러스는 제가 요즘에 언더게임 양상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직전 휴스턴과의 경기는 연장까지 가면서 280점이 넘는 경기였었다. 사실 정규 시즌에도 오버였습니다 이 경기는. 근데 요즘 샬럿도 보면은 오클라호마전에 118대 121 그리고 그 전에 올랜도와도 한 239점 게임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상하게 샬럿이 오바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샬럿이 야투율이 많이 살아났고 득점도 한 20등 정도 110점 가량이 난다. 그 전에 비해서 수비는 안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샬럿 경기가 은근히 오바가 많이 나요. 반면에 댈러스는 최근에 3점슛 1등 팀이고 야투율 같은 게 조금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득점은 118점 근처로 해주고 있는 중이고 댈러스가 그리고 수비가 지금 두 번째로 야투를 잘 맞고 있지만 3점은 조금 허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샬럿은 요즘 조금 오바 양상이 보이고 댈러스는 라인업 변경 이후에는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언더게임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상적이라면 그냥 언더를 보고 말만한데 샬럿이 요즘에 올 시즌 끝으로 타일러 클리포드 감독이 물러나고 프런트로 간 다음에 테룬 감독을 안 칠 거다 뭐 이런 식인데 뭐 남은 경기들에 미련도 없고 샬럿이 그냥 요즘에 좀 오바세가 두드러지는 게 좀 그런 걸 하기로 한 것 같아. 야 그냥 미련 없이 홈 관중들 앞에서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점에서 오바를 보고 있기는 해요. 댈러스도 직전 경기 휴스턴이랑 많이 주고받는 경기도 했다. 샬럿도 조금 더 그전보다 빠른 템포도 나올 거다. 요즘 샬럿이 그래도 경기당 야투 시도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진 편이기는 해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보고 있고 물론 댈러스의 핸디값에 보긴 하나 너무 크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댈러스 저는 댈러스 쪽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221점 정도면 그래도 양팀 요즘 점수 나는 꼬라지 보면은 저는 만만한 기준점이라고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 이게 애틀랜타가 지금 아마 10등, 마이애미가 지금 8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는 다시금 6위 자리를 수복을 해야죠. 필라델피아랑 인디애나한테 밀렸는데 그 자리를 수복해야 되는 입장이고 애틀랜타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어쩌면은 9위 그 상대를 고를 수가 있는 입장이죠. 사실 애틀랜타는 9등이나 10등이나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10위가 되면은 10위 자리에 머무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필라델피아 현재로서는. 근데 이 필라델피아를 상대한다는 거는 7위랑 10위랑 붙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엔비드가 있는 필라델피아는 동부에서 세 손가락을 드는 강팀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선 필라델피아를 피하는 게 맞아. 굳이 고른다면은 지금 양상대로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9위로 올라간 다음에 물론 시카고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애틀랜타도 가능하면 9위에 오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팀 다 동기부여는 만빵이나 소린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갖고 핸디는 좀 피하고 싶어요. 애틀랜타도 얘네들도 홈에서의 이점들 애틀랜타가 그래도 홈으로 오면 득점이 한 7점가량 오르고 물론 실점도 2점가량 많아지지만은 득점이 많이 좀 부풀어 난다.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최근 5경기 보면 애틀랜타가 득점 꽤나 하고 실점도 그 전보다 많아졌는데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도 볼만하고 마이애미가 최근 6경기 동안 수비가 세 손가락에 드는 강팀이다. 실점 3등, 3점슛 가장 많이 잘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격 면에서도 마이애미가 많이 나아졌죠. 최근 6경기 동안은 득점 전체 2위입니다. 2위. 이제 히로가 복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이애미는 좀 좋아질 양상이 많이 있기는 한데 야 근데 나는 이거 3.5 핸디는 애매할 것 같아. 되게 치열한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오바 보는 거는 마이애미도 요즘에 좀 득점이 나고 애틀랜타의 홈발이라든지 마이애미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인디애나한테 117점 실점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빠르게 주고받는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보스턴. 지금 보스턴은 하나도 미련이 없어요. 이미 동부 1위는 확정적이고 여러 친구들한테 휴식도 주고 있는 중인데
내일도 뭐 포르징기스가 퀘셔너블일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이 얼마나 많은 선수가 결장하느냐 관건이고, 지금 미러키가 쿤보가 햄스트링 때문에 퀘셔너블이에요. 쿤보가 어쩌면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점들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 물론 뭐 직전 경기 뉴욕과의 경기는 쿤보가 뛰기는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28득점을 넣었는데, 근데 쿤보는 나는 진짜로 부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따로 막 쿤보한테 지금 미러키는 쿤보한테 이런 휴식을 줄 여력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 2등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이게 홈에서 지금 동부 1위인 보스턴, 어쩌면은 이게 미리 보는 컨퍼런스 파이널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러키는 풀 전력으로 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미러키의 홈이라서 프렌 쪽은 일단 좋게 봅니다. 올 시즌에도 그때 보스턴이 많은 선수들한테 결장을 주기도 했지만은 홈에서 한번 미러키가 135대 102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날은 보스턴이 많은 친구들이 결장을 했고, 내일도 저는 꽤나 결장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포르징기스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보스턴의 결장이 관건이고, 미러키도 이 쿤보가 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은 미러키 쪽 좋게 볼 것 같고, 언더오버 상으로는 일단은 얘네들이 붙으면 오바. 아무래도 서로 간의 템포가 조금 빠른 팀에 속하고 득점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요량도 많은 팀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맞대결 했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227 정도로는 오바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 한 6경기 정도? 6경기 정도는 전부 다 오바인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즘에 미러키가 좀 일단 수비가 안 좋아. 공격도 안 좋은데 수비도 안 좋아져갖고 평균적으로 점수가 많이 난다. 보스턴 득점이 조금 줄었다. 이거는 근데 여러 친구들한테 좀 휴식을 줘가지고 그렇고, 일단은 저는 미러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네요. 하지만 이 경기는 결장 변수가 상당히 큰 것 같다. 내일 아침에 좀 더 보도록 하고, 시카고 대 뉴욕 닉스는 직전 한번 맞대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얘네들이 얼마 전에 맞대결을 했었어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4월 6일날 맞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4월 6일날 맞대결을 했는데 그날 100대 108로 시카고가 승리를 했다. 경기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가는 경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날 또 뉴욕이 아누노비가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뉴욕이 굉장히 좋게 봤어, 뉴욕을. 근데 조시아트가 11분 만에 퇴장당하는 이런 크나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조시아트가 11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못 뛰었는데, 얼마 못 뛰었는데, 이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날 향방을 가는 거는 시카고의 오펜시브 리바운드였습니다. 이날 뉴욕 닉스가 리바운드가 38개밖에 안 됐어요. 시카고는 이날 부세비치가 6개, 도슨무가 3개, 자본테 그린이 5개, 드러먼드가 5개, 이런 식으로 총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9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날 시카고는 93회에 야투 시도를 했고, 뉴욕 닉스는 83회였어요. 한마디로 이런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시카고는 뉴욕의 공격 기회는 억제를 하고 본인들의 공격 기회는 살렸다. 이 정도로 오펜 차이가 나면은 뉴욕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총 원래 20점 차까지 났던 경기였는데 가장 좁혔을 때는 4점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뉴욕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분전을 하긴 했었다. 제가 여러 차례 뉴욕이 최근에 전반전이나 혹은 경기 초반에 두 자릿수 점수차 이상으로 끌려간 경기가 되게 많았는데, 결국 그런 경기들을 최소한 역전이나 동점까지는 이뤘었다. 근데 그 경기들 대부분은 패배를 했었고, 이 경기도 4점 차까지 쫓아가긴 했으나 역전까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저는 뉴욕이 하트에 이런 퇴장이라는 크나큰 변수가 있었었고, 이 경기조차 많이 붙는, 오펜을 저렇게나 따였는데도 끝까지 붙어주는 저력은 발휘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는 뉴욕이 좀 복수를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어요. 이날 보면은 사실 시카고도 야투율이나 3점 모두 다 3점도 30%밖에 안 되죠.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뉴욕도 보면은 오히려 야투율 면에서는 시카고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 워낙에 이제 좀 오펜을 많이 따여서 그렇지. 제가 여러 차례 조시아트가 허슬도 좋고 이런 리바운드 사수 이런 측면에서 강점 있는 선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 뉴욕은 미첼 로빈슨 같이 장신의 센터도 있는 편이고, 시카고한테 그렇게 오펜을 많이 따일 만한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운도 조금 안 따랐었고, 저는 조시아트가 일단 있다면은 그 전보다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맨날 시카고 경기 배팅하기 싫다, 시카고 이 새끼들 강강약약이다, 이 새끼들이 이길만한 상태한테는 지고 질만한 상대한테는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카고 경기가 지랄 같은데, 저는 그래도 내일은 일단은 뉴욕 쪽을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212.5는 이게 아누노비가 복귀해가지고 뉴욕 경기가 이제 언더버가 조금 불투명하긴 한데, 어쨌든 맥브라이드를 중요한 이후부터는 뉴욕이 꽤나 오바게임을 많이 가져간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일단 저는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마 내일 라인업이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아마 맥브라이드 자리가 디빈첸조, 조시아트, 그리고 4번 자리가 아마 아누노비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기는 할게요. 이게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경기도 보면은 최소한 221점 가량은 난다.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뉴욕 쪽에다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카고도 지금 한 8위 자리? 엄청 올라가 될 수도 있고 뉴욕은 지금 어부지리로 4등인가? 그렇긴 하지만은 뉴욕도 본인들의 자리를 사수해야죠. 양팀 다니까 동기부여는 만빵이라는 건데 되게 재밌을 만한 매치인 것 같기는 해요. 자본테 그린 같은 애들이 그날 경기에서 25득점 13리바 그냥 이 친구가 막 그 몬테네그로 리그도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사실은 뭐 없는 친구인데 그날 거의 뭐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한 거거든요. 또 한 번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 뉴욕 좋게 보고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스턴 대 올랜도 경기. 휴스턴은 이제 시즌이 끝났죠. 이제 플레이 인조차 넘볼 수 없는 상태이고 올랜도는 잘만 하면은 미러키를 끌어낼 수도 있다. 동기부여가 만빵이다. 휴스턴은 그나마 홈이긴 하고 이제 시즌 막바지 준비를 하면서 홈팬들한테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건 있는데 아멘 탐슨도 부상이 살짝 있었었고 그냥 그런 중이라서 일단은 올랜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흐름대로 이 동기부여대로 가면은 참 편하겠지만 그러지가 않는 게 농구기는 해. 하지만은 저는 양 팀의 격차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시즌 얘네가 딱 한 경기 정규 시즌 초반에 붙었었는데 그때는 올랜도 홈이었었고 올랜도가 116대 86으로 휴스턴은 아주 압살한 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휴스턴은 지금 요즘에 그린이 활약이 눈에 띄고 아멘 탐슨이나 이런 아멘 탐슨 같이 운동력이 좋은 선수, 딜런 브룩스 같이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선수, 자바리 스미스처럼 뛸 수 있는 센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올랜도는 사실 이런 팀들을 막기 아주 좋아요. 썩스 같은 친구 전방에서 훌륭한 수비를 펼치는 친구가 그린 같은 애도 조금 컨트롤 해줄 수도 있고 아멘 탐슨 같이 운동력이 빠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그너나 벤케로 웬카주 이런 친구들한테 피지컬 쪽으로 많이 밀리죠. 역시나 올랜도의 조나단 아이작이나 웬데 카터 주니어도 자바리 스미스 같은 뭐 뛸 수 있는 빅맨 컨트롤하는데 참 좋습니다. 얘네들 특히나 올랜도는 전부 다 이제 수비가 워낙에 로테이션이 좋아가지고 저는 휴스턴 같은 팀이 좀 올랜도한테 힘들 거라고 봐요. 상성적으로도 올랜도의 수비가 워낙에 좋고 얘네들도 또 보면은 공격 면에서도 그렇게 물론 전반적인 득점은 좀 적은 편이지만은 수비 위주의 세팅을 해서 그런 거고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올랜도 쪽을 좋게 볼 것 같고요. 난 상성도 좀 따르고 싶어 이 경기는. 다만 이제 아쉬운 거 하나라면은 휴스턴이 홈에서는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는 득점이 4점, 실점이 6점 가량 좋아지는 한 10점 가량 플러스가 되고 올랜도는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4점 줄어들고 실점이 7점 가량 많아지는 총 한 11점 가량 디버프를 받는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양 팀이 각각 휴스턴은 홈에서 올랜도는 원정에서 이런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휴스턴은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저는 동기부의 올랜도, 상성의 올랜도를 보고 싶고 언더버는 한번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바 버는 거는 요즘에 약간 휴스턴의 색깔 때문인데 내일은 좀 어느 정도 근데 좀 제어를 당할 것 같긴 하다. 애매한데요. 근데 요즘에 올랜도도 보면은 상대 팀이랑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갑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올랜도의 평균 득점이 113 정도 되고 내일 막 휴스턴을 100점 미만으로 묶는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 저는 오바 게임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 경기도 내일 좀 오바를 많이 보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미네소타 대 워싱턴은 볼 거 없습니다. 시즌이 끝났고요. 미네소타는 지금 1, 2, 3등 경쟁 지금 서부에서 1, 2, 3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지금 서부는 사실 워낙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상대들 6, 7, 8등 사실은 4위인 클리퍼스가 제일 만만하고 세크라멘토로 골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세크라멘토. 근데 사실 이 세크라멘토가 플레이인을 뚫을지 안 뚫을지도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 서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1, 2, 3등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미네소타 같이 오랫동안 이제 하위권에 머무는 팀들은 오클라호마도 그렇죠. 오클라호마나 미네소타는 서부 1위를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이제 동기부여가 될 거고 덴버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도 승리를 위해서 노력은 할 거다. 좀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일단 이 경기가 기준점이 16.5거든요. 나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 물론 미네소타가 좋은 팀이고 그건 맞는데요. 일단 맞대결 이 맞대결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 얘네들이 잘 안 만나. 일단은 잘 안 만나는데 지난 한 5년 정도는 워싱턴이 많이 이겼어요. 미네소타가 탱킹도 하고 워싱턴은 그 브래들리 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워싱턴이 맞대결 전적은 기분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다른 거보다 일단은 워싱턴이 핸디값이 너무 큰 것 같아. 미네소타가 막 상대팀을 그렇게 압살하는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이기고는 있고 뭐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토론토 같이 엄청 많이 빠졌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막 상대를 엄청 큰 점수차로 제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16.5 정도면은 막 20점 차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워싱턴이 이제 오늘은 쿠즈마가 복귀할 걸로 보인다. 막 이렇게 인사이드가 엄청 큰 구멍이 난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베글이라든지 뭐 리션 홈즈 이런 친구들이 결장하는 빈도가 높았지만은
부크체비치가 나름대로 버텨주기도 하고 요즘에 뭐 코르키 스퍼트나 아브디아 이런 친구들 윙자원들 뭐 득점 꽤나 괜찮다고 했었었죠 저는요. 다른 거보다 난 핸디값이 너무 커 보인다. 그거를 좀 보고 싶고 제가 앞선 경기들을 거의 대부분을 오바를 예측을 했는데 그가 비슷한 관점에서 이 경기는 좀 언더가 날만은 하지 않냐.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요즘에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 뭐 레이커스랑 전반전에만 막 80점을 넣고 그 정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흔치는 않고요. 어지간해서는 미네소타 한번 언더를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보는 거는 일단은 미네소타 수비는 전체 1등 수준이고 득점력도 좀 나아지긴 했으나 이런 효율 뒤쪽에 있는 야투 효율이나 수비 효율에 비해서 득실은 적은 편이다. 한마디로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본인도 많은 시도를 한 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좋은 효율에 비해서 득점이 낮다는 건 그런 거고. 그리고 워싱턴 요즘에 3점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잘 막는 팀이 워싱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비는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리머텍 같은 건 조금 안 좋다는 건데 일단 미네소타는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222.5면 언더를 한번 볼만도 하다. 그런 계산을 내렸고 워싱턴도 상대가 뛰어야지 발을 같이 맞춰주는 거지 안 뛰는 팀이랑은 그렇게 막 많이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클 대 세크. 자, 세크 입장은 굉장히 갈 길이 바빠요. 지금 제가 아까 대놓고 플레이인에서 가장 맛집이 세크라멘토고 상위권 팀들 뭐 오클, 덴버, 미네소타 이런 팀들도 플레이인에서 살아남을 팀들 중에 가장 얘네가 올랐으면 하는 바램 그런 팀이 세크라멘토예요. 지금 세크가 뭐 몽크도 없고 경기력도 안 좋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락가락도 되게 심하고 근데 오클라호마는 내일 스가가 복귀를 하고 제이덥도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8위 자리를 수성을 해야 되는데 남은 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죠. 근데 오클라호마가 마침 푸전력으로 임한다. 이게 오클이 최근에 스가가 결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막 인디애나한테, 보스턴한테, 필라델피아한테 강팀들한테 전부 다 패배를 했었고 샬롯한테도 3점 차로 겨우겨우 승리를 했는데 오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정도는 조금 힘을 줄 가능성이 있다. 샌안토니오한테 한번 던져줄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오클라호마 남은 경기들 중에서 한 번 정도는 휴식을 줄 텐데 일단 저는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스가한테 복스가의 복귀전이라는 거 그리고 제이덥도 복귀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늘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갈만한 경기였는데 요즘에 스가나 제이덥이 없었으니까 근데 조금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하다. 다만 세크 입장에서는 오클라호마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이 괜찮았었어요.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2월달에 그때는 패배하긴 했지만은 올 시즌에 오클이 한창 잘할 때 세크가 오클을 막 여러 번 잠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그나마 세크 입장에서는 호재인데 일단 저는 언더 정도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언더를 보는 거는 일단은 세크라멘토가 요즘에 극 언더 팀이고 보면은 최근 이제 7경기 동안 세크라멘토 평균적으로 212점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한번 이제 유타한테 폭격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거지. 그리고 오클라호마도 물론 이제 스가나 제이덥이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최근 경기들에서 오히려 실점이 많아가지고 오바가 많이 났지 얘네들이 다득점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세크라멘토도 요즘에 좀 천천히 하는 편이고 특히 공격력이 좋지가 않다. 오클라호마 요즘 수비력이 좋지는 않지만 세크라멘토의 공격이 의심된다.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는 그냥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가고 싶네. 사실 이게 5.5 기준점인데 저는 이거 핸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언더 정도만 좀 보고 싶네. 뭐 수치상으로는 최근에 오클라호마 경기 평균적으로 234점이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언더 가는 것도 어렵기는 해요. 저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 생각을 하고 그냥 경기 결과만 좀 받아보고 싶다 이 경기는. 멤피스 대 샌안토니오 얘네들은 이제 탱킹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올 시즌에 드래프트가 맛있지는 않아. 그래도 픽 순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팀 다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멤피스 같은 경우 보면은 내일 아주 라인업이 처참하죠. 이제는 뭐 자책주도 없고 그나마 조금 해주는 뭐 알다마 같은 애들도 안 보이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G리그급 라인업인데 샌안토니오도 비슷합니다. 지금 웬벤야마는 뛰긴 하지만은 주전 중에서 소엔이나 바셀이 아웃인 상황이다. 그리고 벤치 포인트 그 벤치에서 포인트를 벌어줄 켈덴 존슨도 내일 없다. 그래갖고 내일 양팀 다 결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 멤피스가 결장이 굉장히 많았을 때 양팀이 맞대결상으로 샌안토니오가 멤피스한테 13연패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보여드렸었죠. 멤피스 기준으로 샌안토니오한테 여기 보면 WWW 전부 다 윈. 최근 13경기 연속으로 2023년에 그 크리스마스 매치 이때 한번 패한 거 말고는 그 이후로 멤피스가 샌안토니오한테 13연승 중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 맞대결 때 이거 한번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이렇게 결장이 많은 멤피스 상대로 이때 한번 연패를 끊을만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경기에서 샌안토니오가 97대 99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일 경기도 승패는 그냥 예측하기가 싫어. 그리고 이렇게나 결장이 많다 보니까
언더오버도 애매하다. 왜냐면 멤피스가 이렇게 애들이 많이 빠지면 수비적인 색채를 버리고 그냥 막 탁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그래갖고 야투 시도 숫자도 꽤나 많은 편이고 직전 경기도 막 87회씩 했었죠. 그랬는데도 96점에 그쳤지만은. 그래서 그냥 이 경기도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가실 분들은 맞대결상으로 멤피스가 13연승 중이다. 하지만 두 팀 다 동기부여가 많지는 않다. 저는 그나마 샌안토니오가 이런 연패를 끊을 만한 목적성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샌안토니오도 지금 서부 15등에다가 이런 드래프트 픽 경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경기 예측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 정도 얘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유타 대 덴버.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 중에 하나가 유타죠. 마카넨, 캐슬러, 콜린스, 클락슨. 팀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4명의 선수가 결장을 하고 수비적인 이점이 있는 던까지 결장을 하고요. 그나마 직전 경기 그 이제 주장이라는 친구. 직전 경기는 대활약을 했었어요. 3점슛 8개 중에 7개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골스한테 110점까지 넣긴 했는데, 그 밖의 선수들은 그냥 지금 상태가 아주 메롱입니다. 내일 뭐 유타가 홈이기는 한데 지금 유타가 총 12연패 중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8081 시즌인가 8182 시즌인가 하여튼 40년 전 4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연패를 하고 있다고 했었고, 홈에서도 6연패, 원정 13연패 중이다 유타가. 그냥 유타는 지금 최저점이에요. 그나마 얘네들이 홈에서는 연패를 벗어 던져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긴 연패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홈에서까지 장점이 없다. 더구나 내일은 상대가 덴버예요. 자, 유타나 덴버 모두 고지대를 홈으로 하는 팀들이고, 그런 면에서 덴버는 유타 원정에서 막 엄청 어려움을 겪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일도 유타가 맥없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버는 이제 직전 경기 때 이제 머레이가 복귀를 하기도 했었고, 다만 내일 이 덴버가 여러 선수들한테 휴식을 줄 수도 있기는 해요.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선수들이 프로버벌이긴 한데 저는 그런 거에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서부는 그냥 1, 2, 3등이 어차피 4위로는 안 떨어지고 가능하면 1, 2위를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이제 2라운드에서 막 오클라호마라든지 미네소타 이런 팀들 안 만날 테니까 덴버 입장에서는 1위를 해야지 그나마 컴파까지는 쉬운 상대를 만날 수 있거든요. 비교적 쉬운 상대들을. 그냥 서부는 일단은 큰 이런 순위 싸움의 의미는 없다. 동부에 비해서는. 내일 여러 가지 상성 면에서 유타가 너무 약한 팀이고 지금 저는 덴버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미네소타 같은 팀들은 상대 팀을 막 20점 차로 압도하는 그림이 많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덴버는 뭐 직전 경기도 직전 경기 애틀랜타를 142대 110으로 패기도 하고 이길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세게 이기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워낙에 지금 유타가 너무 약하고 결장도 많고, 내일 덴버에 큰 결장이 없다면 저는 덴버 쪽을 좋게 볼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조금 애매해. 요즘에 덴버는 평균적으로 6경기 동안 218점밖에 안 났다. 유타 223점밖에 안 났다. 지금 보면 유타가 공격도 잘 안 되고 수비도 개판인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평균적으로 230점이 안 났어. 근데 기준점이 내일 224.5다. 이거는 저는 오버가려면 덴버가 많은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유타를 폭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유타가 그래도 질 때 최근 한 8경기 정도? 최근 이제 12연패 중인데 12연패 기간 동안 100점 미만이었던 적이 딱 한 번, 댈러스한테 97점을 넣었었고 나머지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100점은 넘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덴버가 학살한다는 마인드인데, 주전들이 어지간하면 다 나온다면은 학살한다는 마인드인데 그러면 오바이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네요. 레이커스 대 골든스테이트, 저는 이 경기는 오바 말고는 안 가요. 나는 이 경기 되게 치열할 거라고 보고, 얘네들이 역대 맞대결 최근 이제 17번의 맞대결 동안 9승 8패, 그냥 어느 한쪽이 막 압살한다거나 그런 그림 보기가 힘들어. 두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레이커스나 골스 모두 다 큰 결장은 없어 보인다. 이게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르브론이 좀 바이러스인가? 하여튼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결장을 했었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얼마 안 뛰고 나갔었잖아요. 직전 경기 때. 근데 아마 눈 찔렸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튼 아마 나올 거예요. 이 경기의 중요성이 워낙에 크고, 물론 지금 승수상으로는 레이커스가 그래도 꽤나 앞서 있습니다. 골스에 비해서는. 레이커스가 지금 46승, 골스가 43승이라서 골스가 뭐 남은 경기 전승을 한다고 해도 레이커스가 자빠지지 않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레이커스가, 그러니까 골스가 10등 탈출이 어렵긴 하거든요. 일단은 골스 입장에서도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고 레이커스 좋지만은 내일 경기 되게 타이트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레이커스가 프렌이었으면 난 레이커스를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골스의 2.5 프렌? 이것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저는 왜냐면 레이커스가 조금 더 좋은 팀이라는 마인드여가지고 일단 저는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바의 걸림돌이라면은 기준점이 234.5, 234.5다.
최근에 골스 보면은 평균적으로 210 한 6점 정도밖에 안 터졌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골스의 수비가 좋다는 것들이나 좋은 효율에 비해서 득점이 적었다는 거. 한마디로 요즘엔 좀 득점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건데, 어쨌든 골스가 이런 수비를 바탕으로 승리한 것들이 자기들의 방법이라면은 내일 경기도 많이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그냥 나는 이 경기는 오바 말고는 갈 게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기이자 중요한 경기인데 어려운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그 다음에 또 이 피닉스 대 클리퍼스. 클리퍼스는 그나마 조금 숨을 돌릴만하다고 했었어요. 4등 자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5등과의 격차도 지금 꽤나 있는 편이고, 한 2승 정도, 2승차 정도 있는 편이라고 좀 편하긴 한데, 피닉스는 갈 길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하필이면 클리퍼스가 요즘에 카와이는 없지만 은근히 경기력이 살아났다. 그리고 내일 하필이면 클리퍼스가 프레임값이 6.5나 되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한번 클리퍼스의 프레임을 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어. 요즘에 그래도 폴 조지도 직전 경기 때 잘했었고, 요즘에 클리퍼스가 터커를 4번의 주전으로 세우면서 약간 경기력이 올라왔어요. 난 그런 점들을 좀 꼬집고 싶네. 피닉스는 얘네들이, 물론 야투가 터지는 피닉스는 그 어느 팀도 부술만하다. 덴버조차 부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야투가 평범하거나 하면은 뉴올한테도 직전 경기 때 105 대 113으로 패배를 하기도 하고 참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래갖고 피닉스가 클리퍼스 상대로도 야투가 엄청나게 터질 거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 팀이 최근 이제 세 차례 맞대결, 올 시즌 맞대결은 2번이었는데 올 시즌 맞대결 2번 전부 다 거의 한 250점에 육박하는 그런 오박 게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136 대 130 이런 정도로 오박 게임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클리퍼스에 하든이 왔고 피닉스에도 브래들리 빌이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언더오버는 원래 같으면 오바를 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 양팀 다 피닉스 최근에 한 214점밖에 안 난다, 클리퍼스 219점밖에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동향을 봤을 때는 사실 오바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맞대결상으로 오바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클리퍼스의 프렌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이게 클리퍼스가 그래도 요즘에 조금 득점력도 살아났고 하든이나 폴 조지 같은 애들 조금 살아나면서 최근 클리퍼스가 7경기 6승 1패거든요. 그냥 이런 중인데, 내일 물론 클리퍼스가 좀 휴식을 줄 수도 있겠죠. 제가 남은 경기 클리퍼스는 나름대로 좀 숨을 돌릴만 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비교적 순위에 이런 4위나 뭐 떨어져봤자 5등, 어차피 클리퍼스는 4등 5등끼리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홈 어드밴티지 정도만 오가는 정도지, 남은 경기들에서 좀 휴식을 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내일은 카와이가 못 나온 정도에 그치고 있고, 피닉스는 정말 갈 길이 급하다. 반드시 클리퍼스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일정상으로 오늘 경기 이제 클리퍼스랑 홈에서 하고 바로 다음 경기가 클리퍼스 원정에서 바로 리벤지 경기하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미네소타, 다 어려운 상대들을 원정에서 임해야 된다. 피닉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남은 이제 원정 경기들, 세븐의 원정 경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요. 피닉스가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경기일 것 같긴 한데, 클리퍼스가 6.5 프레임이면 저는 클리퍼스를 가야 된다고 보네요. 이 경기는.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뉴올리언스. 이 경기는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편합니다. 포틀랜드는 지금 라인업 보세요. 핸더슨, 루퍼트, 머레이, 자바리 워크 뭐 이렇게 써놨는데 알바라도 같은 애들 뛸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포틀랜드가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왼쪽에 있는 라인으로 나온 지 꽤 됐어요. 사이먼스나 그 이제 팀에서 가장 스코어링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사이먼스, 샤프, 그랜트 이런 친구들 싹 다 빠졌다고 했었죠. 그나마 에이튼이 조금 해줬는데 요즘에는 포틀랜드가 각종 득점 지표 전부 다 꼴찌다. 한마디로 포틀랜드는 지금 리그에서 공격이 가장 바닥인 팀이다. 마침 사이먼스, 뭐 브록턴, 샤프 이런 친구들 빠지면서 이런 라인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포틀랜드 공격이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반면에 이제 뉴올리언스, 잉그램이 없는 기간 동안 언더 쪽으로 꽤나 많이 갔다. 제가 그런 것들을 짚어드렸었거든요. 일단 내일 경기는 일단 뉴올리언스를 좋게 볼 것 같아요. 12.5라는 게 약간 빡세긴 하지만은 가장 최근에 양팀이 맞붙었던 경기 3월 17일이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한 2, 3주 전쯤. 그때 뉴올리언스가 126 대 107로 포틀랜드를 밟았던 적이 있다. 그 경기 저는 원래 포틀랜드 프렌 갔었는데 그 경기를 뉴올리언스가 밟아줬습니다. 그때도 이제 포틀랜드가 이렇게 라인업이 별 볼이 없었었고, 뉴올리언스가 요즘에 자이언의 활약이 워낙에 좋고요. 잉그램이 없는 중에서 좀 언더 쪽으로 가긴 하나 가장 직전 경기에서 피닉스를 잡았던 그런 참 맞돌이 경기도 있었고, 포틀랜드는 시즌이 이미 끝난 데 비해서 뉴올리언스는 남은 경기에 미련이 상당히 많다. 지금 뉴올리언스가 서부 7위인데 6등이 피닉스고 지금 밑에 있는 7, 8, 9등 레이커스까지, 얘네들은 잘하면은 6위, 플레이인을 안 하는 6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위인 뉴올리언스 직전 경기 피닉스도 잡았고 오늘 경기까지 잡는다. 내일, 왜냐면 피닉스가 클리퍼스를 상대를 하잖아요. 어려운 게임을 상대를 하는데 뉴올리언스는 지금 맞대결이 편해. 포틀랜드전이
그래갖고 뉴올리언스는 이 경기에 대한 진짜 엄청난 동기부여가 있을 거라고 봐요. 난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은 뉴올리언스 쪽을 좋게 보고 싶고, 이게 요즘 포틀랜드가 가끔 100점 미만의 경기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샬럿이랑 89점 경기, 마이애미한테 82점, 휴스턴한테 92점 이런 게임을 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스턴이랑 107점, 워싱턴이랑 108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211.5는 너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최근 한 5경기 정도? 최근 5경기 동안 실점이 112점입니다. 112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 아무리 포틀랜드가 공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뉴올리언스랑 211점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 그냥 엄밀히 말했을 때 포틀랜드 실점이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10점은 나요. 근데 뉴올리언스는 한 218점 정도 난다. 그냥 이런 것들 봤을 때 짱깨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바 가는 거지.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뉴올리언스 쪽이랑 포틀랜드는 이제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NBA는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단순히 내일 경기 예측뿐만 아니라 지금 NBA는 시즌 막바지로 왔기 때문에 이런 순위 싸움 경우의 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이런 것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은 경기들이 한 4경기, 3경기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이제 경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NBA 경기들은 제가 이런 것들 남은 이제 일정상의 이런 유불리라든지 그런 것도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NBA 방송 많이 찾아봐 주시고 내일 아침에 좀 더 얘기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